업무규칙 설정은 진단규칙 설정, 업무규칙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평가기준 12개 중 시간순서 일관성, 선후관계 정확성, 컬럼 간 논리관계, 계산식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업무규칙은 도메인규칙이나 참조관계처럼 SQL 없이 화면 조작만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SDQ에 업무규칙을 설정하기 전에 오렌지, DBeaver, 토드, SQL 게이트, SQL 디벨로퍼 등 이런 SQL 실행이 가능한 툴에서 진단 기준 SQL을 작성하고 실행한 다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확한 오류 결과를 조회하는 SQL임을 보장할 수 있을 때 SDQ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도메인 규칙이나 참조는 화면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값을 기준으로 SDQ에서 자동으로 진단 SQL을 만들어서 진단을 했다면 이 업무 규칙은 SQL을 일반화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진단 SQL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QL 지식이 조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습에서는 정말 간단한 SQL을 등록해 볼 예정입니다. 간단한 SQL로 업무규칙을 만들어 주셔도 훌륭한 진단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규칙 등록 팝업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팝업은 업무규칙을 등록할 수 있는 팝업입니다. 이 업무규칙을 등록할 때 업무규칙 정의서 개념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석 영역을 보면 이렇게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시간 순서 일관성, 컬럼 간 논리관계, 계산식 집계 간 일관성, 선후관계 정확성 이렇게 나중에 업무규칙을 분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업무규칙명은 업무규칙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된 문장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제목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규칙 설명 같은 경우에는 실습 영상에서는 자세히 입력하지는 않지만 업무규칙을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바탕으로 무엇을 진단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테이블은 진단을 실제 하는 기준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 데이터 추출 SQL은 실제로 오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SQL을 입력해야 합니다. 오류를 찾기 위한 조건절을 이용하여 SQL을 작성해야 합니다. 한번 모양만 잡아본다면 이렇게 오류 데이터 오류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기준 테이블 이런 모양으로 SQL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실행되는 SQL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테이블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수도 있지만 실습에서는 테이블 간의 관계로 업무규칙을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한 이 오류 추출 SQL을 실행해서 나오는 결과로만큼이 오류 건수로 집계됩니다. 진단 대상 전체 건수 SQL은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오류 데이터 추출 SQL에서 오류를 찾기 위한 조건을 제외하면 진단 대상 전체 SQL입니다. 보여드리면 이 오류를 찾기 위한 SQL에서 이 조건을 빼면 전체 추출 SQL이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SQL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탭은 수준평가에서는 불필요한 탭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류 데이터 추출 SQL,
진단 대상 전체 건수 SQL. 네, 이 두 개를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류 데이터를 오류 데이터를 찾기 위한 기준 테이블에서 오류 데이터를 찾기 위한 조건을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SQL 입력하고 나면 검증을 한 다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번 눌러보면 당연히 실행이 불가능한 SQL이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하실 때 SQL이 잘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룹은 기본 제공되는 그룹입니다. 따로 그룹을 만들지 않고 이 그룹을 사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이 기본 그룹의 시간 순서 일관성, 선후관계 정확성, 컬럼 간 논리관계, 계산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업무 규칙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순서 일관성 업무 규칙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업무 규칙을 등록할 그룹은 기본 그룹입니다. 이렇게 업무 규칙 설정 팝업을 호출해서 업무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듯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순서 일관성인 경우에 분석 영역에서 시간 순서 일관성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규칙명, 업무 규칙 설명 등을 입력해 주면 되고, 중요한 건 아래쪽에 오류 데이터 추출 SQL, 진단 대상 전체 건수 SQL을 등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작성해서 등록을 할 수는 없고, 등록을 하기 전에 다른 SQL이 실행 가능한 툴에서 SQL을 작성하고 실행을 해보고 유효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SDQ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다른 툴에서 이 시간 순서 일관성에 대한 SQL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SDQ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SQL 실행이 가능한 툴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툴이 없으신 경우에는 다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툴은 지금 db보라는 툴인데 db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위에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접속을 하신 다음에 이 커뮤니티 에디션 쪽에서 인스톨러 파일을 받으셔도 되고 포터블 파일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이 db보를 받으셔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른 툴을 받으셔도 됩니다. 지금 저는 그냥 사용하던 툴이 있기 때문에 db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런 비버가 있는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등록을 해놔서 이런 DB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새롭게 설치한 거기 때문에 아마 다시 등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위쪽에 여기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해야 되는 DB 정보는 당연히 우리가 진단 대상 관리에서 선정했던 DB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개만 나올 겁니다. 저는 이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등록해 놨는데 하나만 나오실 거고, 이 정보랑 동일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패스워드도 edu입니다. 다 edu예요. 그래서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이 파란 코끼리 포스트그레스QL 선택을 해 주시고, 호스트에는 포트는 5439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edu, 유저네임 edu, 패스워드 edu. 이렇게 우리가 진단 대상 DB 등록을 하고도 연결 테스트 할 때 접속이 가능했으니까 지금 툴에서도 당연히 접속이 가능합니다. 확인을 눌러보시고, 저는 이전에 등록해놨던 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우리가 수집했던 테이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R 다이어그램 쪽에서 한번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새 ER 다이어그램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은 교육용 TV 하고 스키마를 우리가 수집했던 퍼블릭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사실 FK가 있어서 관계까지 보이면 더 좋았을 텐데 이 교육용 DB에도 FK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는 시간 순서 일관성 업무 규칙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SQL을 작성해 볼게요. 이 시간 순서 일관성은 이 컬럼에 시간 순서가 존재하는 경우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실습 영상에서는 SQL을 작성하는 것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좀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잠시만 좀 크게 하겠습니다. 실습 교육 말고 품질 진단 기본 교육 3번 범정부 진단 기준 및 오류용 데이터를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SQL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유형은 시간 순서 일관성이고 업무 규칙의 내용은 주문 일자는 배송 일자보다 과거여야 한다. 네, 이렇게 컬럼 간에 시간 순서가 존재하는 경우를 검증하는 겁니다. 검증을 한다기보다 검증하는 유형을 시간 순서 일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주문 상세 테이블에 주문 일자 컬럼과 배송 일자 컬럼, 그쵸? 요 기준을 가지고 SQL을 한번 작성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SQL 세 줄로만도 나오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주문 상세 테이블을 그냥 셀렉트 해보겠습니다. 네, 요런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오더 DTM 주문 일자, 배송 일자 요 두 개의 컬럼의 시간 순서를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순서 일관성을 진단을 할 때는 보통 이 두 개의 컬럼이 날짜 도메인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 도메인 특성을 가진 컬럼 간의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려서 제 얼굴 앞에 마이크가 있어서 조금 키보드를 칠 때 불편해서 좀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건수 SQL이 될 수 있겠죠. 이 데이터 중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where 주문 일자가 배송 일자보다 과거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넣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을 넣어야 오류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주문 일자가 배송 일자보다 과거여야 한다. 그 말은 주문 일자가 배송 일자보다 미래인 건이 오류다. 그쵸?
그래서 주문일자가 배송일자보다 미래인 조건을 만들면 됩니다. 네. 그러면 주문일자 지우겠습니다. 주문일자가 배송일자보다 미래인 조건, 배송일자보다 큰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조건을 한번 빼보면 지금 로우가 25건이 남았는데 오류 조건을 빼보면 275건이네요. 전체 건수 275건 중에 주문일자가 배송일자보다 미래인 게 25건이 있네요.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SQL을 작성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검증을 통해서 이 SQL을 등록을 해도 되겠다 라고 싶을 때 SDQ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규칙 SQL을 작성하실 때 이렇게 오류에 기준이 되는 컬럼 정보들만 입력하지 마시고 보면 볼까요? 주문 상세 테이블에 이런 주문 번호와 같은 뭔가 검색의 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나중에 개선 활동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개선하려고 할 때 찾아가기가 기준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기준이 될 수 있는 컬럼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SQL을 작성해보고 실행을 해서 등록을 해도 되는 SQL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그룹에 업무규칙 등록, 분석 영역은 시간 순서 일관성, 업무규칙명은 이렇게 주문일자는 배송일자보다 과거여야 한다. 업무규칙 설명도 일단 이렇게 동일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단 대상 테이블은 주문 상세 테이블, 네, 이렇게 여기도 콜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만든 오류를 추출하는 SQL입니다. 마지막에 세미콜론은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만 등록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오류 조건을 찾는 웨어저를 제거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오류 데이터 건수 SQL 입력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이러면 입력하신 두 개의 SQL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면 등록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저장. 네, 이렇게 시간 순서 일관성 업무 규칙을 등록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선후관계 정합성 업무 규칙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 선후관계 정합성은 말 그대로 컬럼에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검증하게 됩니다. 시간 순서와 마찬가지로 선후관계도 날짜 도메인 간 검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 순서를 보면, 다시 아까 우리가 등록했던 걸 보면, 주문 상세 정보 테이블에 오더 DTM 주문일자, 배송일자. 근데 지금 선후 관계에서도 주문 상세 정보 테이블에 오더 DTM 주문일자, 배송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컬럼 간의 관계가 두 개의 유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업무 규칙의 해석에 따라서 날짜 도메인 간의 관계는 시간 순서가 될 수도 있고 선후 관계 정합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SQL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간단한 SQL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까 오더 디테일은 똑같은 컬럼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배송 일자가 존재하면 주문 일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어떤 쌍을 이뤄야 된다는 업무 규칙입니다. 배송 일자가 존재하면 주문 일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대신 이 날짜 간 컬럼 관해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배송일자가 존재하면 네, 맞죠? 네, is not null. 배송일자가 존재하면 주문일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잠시만요. 배송일자가 존재하면 주문일자 DM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건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요 조건이겠죠. 근데 우리는 오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배송일자가 존재하면 주문일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배송일자가 존재하는데 주문일자가 없는 걸 찾는 SQL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isDal을 해보면 네, 이렇게 배송일자가 있는데 주문일자가 없는 건이 조회가 됩니다. 네, 이것도 진단이 가능한 SQL로 보여집니다. 이거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송일자가 존재하면 이렇게 배송일자가 있는데 주문일자가 그룹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위쪽에서 등록을 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메뉴에서 등록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업무규칙 분석 영역은 선후관계의 정확성, 업무규칙명은 이거죠. 업무규칙도 저는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맨 끝에 세미콜론 제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류 데이터 추출 SQL에서 오류 조건을 찾는 조건을 제거하겠습니다. 사실 배송일자가 있는 데는 오류 조건을 찾는 기준은 아니죠. 그래서 요 정도만 빼겠습니다. 네. 배송일자가 있는 조건은 오류를 찾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주석 처리를 할까요?
검증을 한번 테이블을 선택해야 됩니다. 테이블은 주문 상세 테이블. 검증. 네, 이렇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후관계 정합성 업무규칙까지 등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컬럼 간 논리관계에 해당하는 업무규칙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 컬럼 간 논리관계는 복수의 컬럼에 논리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검증합니다. 지금 업무규칙을 잠깐 보시면 결혼 여부가 Y인 고객은 결혼기념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뭔가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한번 선후관계 쪽으로 가보면 배송일자가 존재하면 주문일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한번 가져가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뭔가 있으면 뭔가 존재해야 한다. 비슷합니다. 여기 차이가 있다면 이 선후관계 같은 경우에는 날짜 도메인 간의 관계이고 컬럼 간 논리관계의 경우는 날짜 도메인이 아닌 컬럼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날짜 도메인 간의 이런 쌍을 이뤄야 되는 유형을 찾아야 된다면 선후관계가 되고 날짜 도메인 간이 아니라면 컬럼 간 논리관계가 됩니다.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결혼 여부가 Y인 고객은 결혼기념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 규칙 SQL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규칙. 여러분도 이걸 보고 한번 SQL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 상세 테이블, 고객 상세 정보 테이블에 메리 YN 결혼 여부 컬럼, 여부 도메인, 날짜 도메인으로 추정되는 결혼 기념일. 딱 봐도 에러인 거를 찾을 수는 없네요. 조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결혼 여부가 Y인 고객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제 앞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키보드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결혼 여부가 Y인데 결혼기념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 여부가 Y인데 결혼기념일이 없는 걸 오류 데이터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없는 거 wedding day is null. 없나요? 없네요. 그러면 결혼기념일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기념일이 있는 거 난널. 네, 요 조건은 에러 데이터가 있네요. 그래서 결혼 여부가 Y인 고객은 결혼기념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 조건, 이 업무 규칙에는 에러가 없습니다. 다시 돌려놓으면
이 에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 규칙을 등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언젠간 이 검증 SQL에 발생되는 오류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류가 없는 업무 규칙을 등록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업무 규칙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업무 규칙을 도출하고 이 규칙을 검증할 수 있는 SQL을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오류율이 안 나오면 오류율이 낮아지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말고 비슷하게 규칙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결혼 여부가 N인 고객은 결혼기념일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조건은 결혼 여부가 N인데 결혼기념일이 is not null in 그래서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고객 아이디도 같이 넣어두겠습니다. 커스트 아이디. 위에도 그래서 이 두 개의 SQL을 업무 규칙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 여부가 없는데 결혼 기념일이 등록되어 있는 고객이 40건이나 됩니다.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룹을 선택하고 분석 영역 컬럼 간 논리관계 선택을 해주시고 두 개 결혼 여부가 Y인 고객은 결혼기념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실습 영상에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여부가 Y인데 이렇게 이 조건은 오류를 찾는 조건이기 때문에 제하겠습니다. 이렇게 SQL을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자꾸 고객 상세 테이블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그리고 하나 더 결혼 여부가 N인 고객은 결혼기념일이 존재할 수 없다. 테이블 고객 상세 테이블 SQL 이렇게 컬럼 간 논리관계 일관성 업무 규칙도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식 유형에 해당하는 업무 규칙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컬럼에 계산된 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업무 규칙을 보면 주문 상세 테이블의 월별 판매 금액 합계는 주문 통계 테이블의 월별 정산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제가 영상 초반에 업무 규칙 영상 초반에 테이블 간의 관계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요거 계산식은 어쩔 수 없이 이 두 개 테이블을 기준으로 SQL을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월별
주문 통계 내역 테이블을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월별로 토탈 어마운트 통계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별 통계 금액, 합산 금액. 그리고 주문 상세 테이블, 판매 금액과 주문 일자, 오더 DTM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더 DTM은 월이 아니기 때문에 월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작업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계 테이블과의 어떤 관계를 찾기 위해서 월 기준으로 오더 주문 상세 테이블에 있는 걸 변경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위드문으로 좀 작성을 해 놓겠습니다. 오더 디테일 템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오더 디테일, 그래서 우리는 셀 프라이스를 오더 DTM 기준으로 지금 여기 위드문 안쪽에 있는 결과를 아래쪽 셀렉트 구문에서 찾았습니다. 이 위드문 안쪽에 있는 SQL의 이 오더 DTM을 주문 통계 내역 테이블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오더 DTM을 월로 만들고 세일 프라이스를 합산을 할게요. 그냥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6 하고 sum 하고 이렇게 잠시만요. 요 명칭도 맞춰주겠습니다. as total amount as month. 이게 되던가요? 이게 되네요. 이렇게 기준을 맞춰주고, 이제 이게 오더 테이블의 월별 합산, 상품 판매 합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오더 디테일 템프 이거를 A라고 하고 주문 통계 테이블을 B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상세 테이블의 월별 판매 금액 합계는 주문 통계 테이블의 월별 정산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이 월별로 관계를 가져가고 A에 B의 통계 테이블에 그리고 매출 정보는 통계 테이블에 정보를 뽑겠습니다. 총 가격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주문 테이블 합산한 거에서도 어마운트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두 개가 다른 것을 찾아야겠죠. 동일해야 한다니까 우리는 다른 걸 찾아서 오류 데이터 추출 SQL을 등록해야 됩니다.
같고, 같은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줄어든 거 보니까 틀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6년 12월과 2015년 8월의 데이터가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제 오류를 찾는 기준 조건이 되겠죠. 요 SQL은 조금 제가 간단한 SQL로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간단하면서도 약간 제가 이제 SQL을 조금 두서없이 작성을 해서 그런지 복잡해 보이네요. 예, 이렇게 계산식 SQL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업무규칙 쪽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업무규칙에 계산, 그리고 업무규칙명은 업무규칙 설명도, 테이블은 주문 통계 테이블 하고 SQL도 등록을 하겠습니다. SQL도 사실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오류 데이터 추출 SQL은 이런 식으로 찾아내고, 진단 대상 전체 건수 SQL은 그냥 통계 테이블로 찾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문 통계 테이블 전체 중에 주문 상세와 합산이 맞지 않는 업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기준을 모두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범정부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규칙 범주에 있는 4개의 기준을 해봤는데, 만약 이 4개의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기관의 법령 근거한 그런 업무규칙이 등록돼야 된다면, 지금 분류 중에서 4개를 선택하지 말고 이 순수 업무규칙 쪽으로 제외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범정부 진단 기준이고, 이 부분은 범정부 진단 기준 외의 업무 규칙입니다.